트럼프가 얘기하는 60% 100% 보복 관세는 제가 볼 때는 선거용 모든 제품에 그런 걸 때리겠다. 제가 볼 때 그럴 수는 없는 것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월마트 이펙트고 또 하나는 이제 애플 이펙트입니다. 그래서 월마트에서 파는 물건의 60%가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미국의 소비자들의 이제 가격 저항을 과연 트럼프가 막아낼 수 있냐? 그리고 이제 반대로 중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제품들, 특히 반도체를 완전히 스톱시키겠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애플 효과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애플은 지금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의 90에서 95%를 중국에서 만들어요. 중국으로 가는 반도체를 스톱시키는 순간에 애플의 주가가 대폭락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시가총액 1등하는 회사의 주가 폭락은 나스닥의 폭락을 갖고 오고 이게 트럼프 정부가 지지율 50% 정부가 이걸 과연 감내할 수 있냐? 그럴 가능성이 없고요.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 나와 계십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전인대 상무위가 폐막을 했고요. 여기에서 가장 주목을 했던 건 과연 얼마만큼의 부양책, 여러 가지 대책들이 좀 발표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리뷰 좀 해주세요. 어떤 내용들 발표된 겁니까? 부양책을 쓴 건 아니고요. 네. 부채를 차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0조를 당장 퍼부어가지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 사이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중에서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은 것, 이제 그렇게 되면 금융기관의 부실, 투자가의 부실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한 방에 해결해 주겠다. 그게 이번 전인대 상무위에서 얘기한, 그래서 1차적으로 한 14조 정도 되는 이제 부실한 그 지방정부채, 숨겨진 부채죠. 그것을 6조를 이제 3년간에 걸쳐서 한 방에 발행을 해서 일단 털고, 그리고 매년 이제 한 5천억, 8천억 이 정도 해가지고 한 4조 정도를 추가적으로 더해서 한 10조 정도를 해서 악성 지방채무를 차환해 주는 것이다. 그게 이제 이번 발표고, 근데 이제 시장에서 생각은 지금인데서 GDP의 한 8% 되는 10조를 확 풀어가지고 경기를 확 부양시키는 거구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로 조금 도움되는 것은 우리 같은 노후주택 개량 거기에 한 2조 정도를 이제 넣겠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경기 부양과 관련되는 건 한 2조. 그래서 그 10조는 이제 부채의 악성 부채에 어떻게 보면 부도를 막기 위한 조치.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금융기관의 안정성이 생기고 그 시장의 불안감이 없어지는 것이 있고요. 또 지방정부들 같은 경우도 먼저 만기 돌아오는 것부터 마구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민생에 쓸 돈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것을 이제 한숨 돌리게 만드는 것. 이제 그게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양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써서 소비를 진작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닙니다. 네, 아니라 숨겨진 부채를 채권 형식으로 전환하도록 이렇게 해서 악성 채권을 우량 채권으로 우량 바꿔주는 거. 채권으로. 그래서 지방 정부가 좀 시간을 두고 상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다고 그렇습니다. 보면 될까요? 네, 요 정도에 그래서 시장 불안감을 좀 줄여주고 돈을 너무 못 쓰게 이렇게 조이는 것보다 약간의 숨통을 좀 트일 수 있게 이런 정도의 의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시장에서는 일각에서는 실망이다, 예상보다는 좀 덜하다 이런 반응들이 대다수긴 하더라고요. 이 이유가 뭡니까, 교수님? 그래서 이제 오해가 있었던 네. 거죠. 그래서 10조는 맞는데 그 10조를 바로 소비 투자에 바로 쓰는 돈이라고 시장은 생각을 했고 정부는 악성 부채의 차환에다가 포커스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주식시장도 보면 중국 시장도 오전장에 올랐다가 후장에 조금 한 0.5% 빠졌고 그 FTSE A50 지수도 보면은 한 1% 정도 빠졌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대한 해석이 뭐였냐는 것이 이제 주말에 나오고 이제 오늘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들을 좀 보면은 상황이 약간 달라질 것 같은데 주가 빠질 이유는 사실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봐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이게 12월 달에 중국은 내년도 경제 전체에 대한 계획을 짭니다. 12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경제 공작회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2025년 경제 계획,
업무 회의 뭐 이런 거라고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가장 쫄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고 그러면 그건 이제 중국인데. 아무래도 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그 불필요한 자극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고, 그래서 이번에 아마 경기 부양책을 같이 안 낸 이유도 이 트럼프 정부가 아무래도 범처럼 나댈 거기 때문에 초기에 돌맞을 일이 있냐? 그래서 이제 센 부양책을 내서 미국의 중국의 성장을 꺾겠다고 하는 것을 더 강화시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12월 달에 내년도 경제정책을 정할 때 그때 진짜 소비나 투자에 도움이 되는 조치가 나올 건데 그거는 적자 비율일 것 같아요. 적자 비율. 그렇죠. 네. 그래서 GDP 대비 재정 적자를 얼마를 낼 거냐 그런데 보통 중국이 한 3% 정도를 내는데 아마도 표면상으로는 4% 정도 한 1%포인트를 올리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 적자를 통해서 내수 경기 부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미국이 뭐 100% 보복 관세 때리겠다, 뭐 60%를 때리겠다 이렇게 되면 대미 수출은 안 된다고 사실은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 안 되면 다 망했다 이렇게 많이 오인을 하는데 중국의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7에서 19%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미국으로 가는 게 한 17%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수출이 빵이 나온다고 하면 대략 한 2.8% 정도 GDP 마이너스가 나와요. 근데 만약에 50%가 날아간다면 1.4%죠. 근데 중국의 지금 내수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1%예요. 그래서 수출에서 한 2, 3% 이제 터진다고 하더라도 내수가 5%만 이제 좋아지면 3%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럼 미국의 무역에서 충격은 내수 5%만 더 올리면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중국의 대미 통상 정책에 대한 최대의 그 대응책은 내수 성장 5에서 10% 올리는 것이다. 그래서 내년도 경제 계획을 짤 때 아마 제가 볼 때는 드러내놓고서 미국을 자극하지는 않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적어도 내수를 5에서 10% 올리는 방안들이 여러 경제 정책의 곳곳에서 숨어서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이제 다음 달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로 중국에 옮겨지는데 여기에서 진짜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수장님 말씀이시고요. 그렇다면 내수를 5%에서 10% 올리는 방향들 구체적으로 보자면 뭐 적자 비율은 4% 이상 될 것 같다. 뭐 이런 언급도 해주셨고요.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 특별 국채 발행 뭐 이런 것도 좀 나오고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평상시의 재정 적자를 항상 목표를 3%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5에서 6%를 내버리는 거죠. 좀 더 크게.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는 4%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 6에서 8%까지도 확 늘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것은 중국은 지금 뭐 정부 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재정 지출할 수 있는 룸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현금 쿠폰을 대량으로 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소비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뭐 이런 제도, 그리고 이제 세금을 깎아주는 것, 뭐 중국말로 이구안신이라고 하는데 중국도 최대 소비 품목이 자동차입니다. 네. 두 번째가 가전이고, 이것에 대한 이제 신규 구매, 헌 것 버리고 새 것 살 때 보조금을 주든지 우리 같은 예를 들면 특별 소비세 같은 걸 확 깎아주는 아마 그런 것, 아마 쓸 수 있는 것들은 다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세 가지만 하더라도 내수 소비를 5에서 10% 올릴 수 있는 룸은 충분히 있다. 4%까지 적자 비율. 그런데 이게 많게는 한 8%까지도 그렇죠. 수장님은 네, 보시는 거고요. 뭐 현금 쿠폰이라든지 이구환신에 대한 좀 대규모의 정책들 이런 부분이 12월에 오히려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서 중국과 미국의 관계에 세계 이목이 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향도 좀 있겠고요. 중국 경제 영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뭐 숫자로 좀 보신다면 뭐 GDP
GDP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뭐 수입이나 수출이 어느 정도 무역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게 지금 있을까요? 그래서 대미 수출이 0으로 네. 간다 이러면 2.8% 마이너스 GDP, 50% 줄면 1.4%. 그러나 이제 이게 트럼프가 얘기하는 60% 100% 보복 관세는 제가 볼 때는 선거용 그리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지 모든 제품에 그런 걸 때리겠다. 제가 볼 땐 그럴 수는 없는 것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월마트 이펙트고 또 하나는 이제 애플 이펙트입니다. 그래서 월마트에서 파는 물건의 60%가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러면 그것을 당장 대체할 수가 없는데 60% 100% 보복 관세를 때리는 순간에 미국의 소비자들의 이제 가격 저항을 과연 트럼프가 막아낼 수 있냐 이 부분이 있고 물가가 오를 것이다. 미국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정부가 왜 이제 실패했냐를 보면 바보의 경제냐고 그러는데 이건 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저항이 가장 커서 망한 거죠. 근데 트럼프가 그것을 이제 자기가 세게 유도를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오히려 60% 100% 때린다고 하는 것은 100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 뭐 10가지 정도를 때리고 나머지 90에 대해서는 그냥 풀어줄게. 그 대신 미국이 돈을 벌 수 있는 이제 안을 내놔라. 이제 이런 형태로 갈 확률이 대단히 높아 보여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게 얘기는 그렇게 했지만 뭐 중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제품들 특히 반도체를 완전히 스톱시키겠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애플 효과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애플은 지금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의 90에서 95%를 중국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가는 반도체를 스톱시키는 순간에 애플의 주가가 대폭락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시가총액 1등하는 회사의 주가 폭락은 나스닥의 폭락을 갖고 오고 이것은 미국 가계소득의 7, 80%가 금융소득인데 이것은 소비력에 치명적인 타격이 오지만 이게 트럼프 정부가 지지율 50% 정부가 이걸 과연 감내할 수 있냐? 그럴 가능성이 없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의 뭐 대미 무역의 영향은 아마도 1에서 2% 정도 수준이지만 그런 애플 이펙트, 월마트 이펙트를 감안한다면 무역에 대한 충격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고 모든 품목에 다 때리는 것이 아니라 시부분 하나 때리면서 이제 협상을 들어가는 이제 그 형태로 갈 확률이 높아 보이고 오히려 그것은 시장을 더 개방해라든지 그 시장 개방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시장 개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아마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무역을 핑계로 대면서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라는 것이 표면상의 이유가 되겠지만 무역 수지 적자를 핑계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환율을 절상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수출 경쟁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동으로 무역 적자가 이제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아마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아마 무역 전쟁, 기술 전쟁을 지금 막 세게 하지만 이것은 골프로 치면 드라이브 샷. 진짜로 이제 돈을 따는 것은 아마 금융 전쟁에서 이게 트럼프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저는 트럼프의 책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봐야 되겠다. 거래의 기술.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는 대중국의 전략은 누가보다 이것은 모든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트럼프의 전형적인 거래 기술이다. 앞에서 크게 한번 빵치고 뒤에서는 이제 실리를 챙기는 거래를 하는 아마 그 방향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마 중국은 입 다물고 아직 조용하게 있지만은 정말로 미국이 뭐 60% 100% 보복 관세를 때려서 무역에서 완전히 스톱을 한다고 하면 중국은 그냥 가만히 있을 거냐 이게 아니고 아마도 미국의 무역의 창에 중국은 자원의 방패로 아마 대항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F-25 전투기 같은 경우도 그걸 만들려고 하면 히토리 금속이 뭐 200kg에서 400kg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전 세계 히토리의 6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기차 뭐 이제 관련되는 전자제품은 다 연구 자석이 필요한데 전 세계 연구 자석의 98%를 중국이 장악을 해요. 그래서 이걸 스톱시키는 순간에 이게 미국의 첨단 산업의 원자재를 이제 구독을 못해서 못 만드는
그런 엄청난 충격이 이제 오게 되죠. 근데 그것은 썼다고 그러면 진짜 전쟁이기 때문에 중국은 카드를 보여주기만 하고 아직 쓰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정말로 트럼프의 정책이 협상이 아니라 액면대로 나온다고 하면 중국은 저선 차원의 칼로 대항한다. 근데 거기에 이제 피해자는 한국처럼 중국에서 원자재 수입해서 미국에 제품 파는 나라가 가장 큰 타격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미중 전쟁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무역 기술 전쟁은 이것은 표면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진짜 전쟁은 중국은 자원 전쟁, 미국은 금융 전쟁. 이 두 가지에서 답을 찾고 거기서 우리가 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찾지 않으면 그냥 지금 얘기하는 대로 야, 수출 큰일 났다. 반도체 안 팔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너무 피상적으로 보는 것은 좀 넌센스다. 안을 들어서 자세히 보면 현실적으로 그것이 일어날 확률은 반반이 안 된다. 트럼프 당선인 특유의 거래 기술일 가능성이 크고 일단 속내를 살펴보면 지금 크게 이렇게 표명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는 협상을 통해서 금융시장 개방이라든지 환율 쪽에서의 뭔가 협상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 이제 반도체 뭐 이런 부분, 첨단 기술 쪽에 일단은 시선을 좀 집중시킬 수밖에 없는데 주말 사이에 TSMC가 미국 쪽의 요청에 따라서 중국 기업 쪽의 인공지능 반도체 이 공급 생산을 중단하게 됐거든요. 여기에 따른 우리의 영향도 좀 궁금하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것도 약간 오해가 있는 그래요. 게 네. 반도체 다 거래 안 해 이게 아니고 14나노 이하의 첨단 반도체는 원래 못하게 돼 있는데 규제 대상이 아닌 기업이 7나노 반도체를 주문한 것을 그걸 만들어줬다가 이게 이제 하웨이한테 넘어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7나노의 수문을 안 받겠다는 것이고 28나노, 40나노, 50나노, 90나노는 계속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3분기에다 보면 중국에 대한 TSMC의 매출 비중이 19%인가 돼요. 그걸 0으로 만들겠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 이런 트럼프 정부한테서 맨 먼저 돌맞는 일을 피하겠다. 쇼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스톱시켰으니까 우리한테 추가적인 제재하지 마라고 하는 쇼업이고 우리도 그게 쇼맨십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 세계를 상대로 싸울 수 없기 때문에 한 놈만 패라. 시범 케이스에 걸리면은 그걸 이제 본보기라서 딴 놈이 두렵게 만드는 것이 트럼프의 거래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에서는 반도체든 배터리든 무역이든 거기서 일본에 걸려서 제재를 받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걸지 않고 피해야 됩니다. 그게 걸리면은 정말로 뼈도 못 추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만은 명확하게 그걸 얘기한 것이고 지금 뭐 대만이 중국과 반도체 거래를 완전히 끊는다. 이거는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7나노짜리만 끊는다는 것이고 14나노 이상은 지금과 같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래서 그런 특수한 상황을 아마 일반화시켜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만이 TSMC가 중국 거래를 완전히 끊었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분명히 좀 대비 필요해 보인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 정부 8일부터 우리나라 한국을 무비자 시범 정책 대상에도 추가했거든요. 이것도 중요한 어떤 시그널로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네. 첫 번째는 중국 내부적인 내수 부양책이고요. 그래서 외국인들 중에서 가장 많이 오는 게 한국이기 때문에 그걸 늘렸을 때 내수 부양에 도움이 하나 되고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미국 대선 간복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먼저 이제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였을 때 한국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우리도 무비자 풀래? 아니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을래? 이제 그런 곤혹스러운 상황이 우리한테 벌어질 것이고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등장하기 전에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호기라고 본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두 가지 목적, 자체적인 내수 경기 부양 플러스 미국 대선 간복이 거기에 우리가 이제 올라간 거고 거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죠.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과 함께 중국 얘기 좀 해봤는데요. 요약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지난번 전국인민대표대 상무위원회 쪽에 좀 많은 시선을 모았었는데 여기에서 나왔던 거는 지방 부채
쪽에 조금 더 집중된 거였고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 때 부양책에 좀 더 집중을 해봐야 되는 단기적으로는 그런 시각으로 좀 보는 게 그렇습니다. 좋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병서 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